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대부분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아세요? 사업자들 중에 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자, 안녕하십니까. 사장은 쉽다. 행복재무상담센터 오영일입니다. 네, 시선파트너즈 최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사님, 저희가 두 번째 촬영입니다. 네. 사장님들이 일을 할 때 일만 하기도 벅차시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재무나 세금이나 인사관리나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 유튜버 분들이나 네. 인플루언서 분들이 워낙 좀 많아지는 추세고 네. 제가 이제 뭐 조카들한테도 물어봐도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유튜버를 할 거다. 그쵸.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음.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세금이 되게 투명해지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상담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께서 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실제로 뭐 사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분들이 나라에서 나오는 이 조세 특례를 활용을 하시면 네. 사업을 하시면 네. 그 혜택을 주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 고액분제 이제 100만이 넘어가시는 유튜버가 계시는데 네네. 이분이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사업자를 내시고 네.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소득세 감면을 받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그 보통 유튜버 분들이 그냥 네. 3.3% 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있다 이거죠. 보통 네. 이제 매출 구성이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렇게 매출이 광고비인 네. 것들이 많고 이분은 뭐 구글이나 아프리카나 네. 뭐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시고 네.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예전에는 세금을 안 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대체적으로 네. 대부분이 거의 세금을 안 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소득이 투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종합과세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 네. 세금이 많아서 고민이 많다. 네. 무조건 일단은 이제 3.3% 원천 징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시면 네. 종합과세에서 다시 세금을 그쵸. 재부과하는 형식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고 내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업자를 내실 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조세 특례 안에 보면 네. 청년 또는 네.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자를 내면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청년이 수도권 내에 창업을 하시면 네. 50% 5년간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가 있고요. 네. 수도권 외 지역에 내시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5년간 네, 감면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시면 음. 사실은 세금을 안 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할 때 네. 그냥 뭐 사업재를 내지 않고 사업 소득을 얻을 수 있잖아요. 3.3% 네. 떼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업자를 내서 네. 사업자로 매출을 잡으면 네. 그 사업자는 조세 특례에 의해서 네. 세금 혜택을 준다. 네. 그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0%에서 100%까지도 소득세를 안 내게 해주는 법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튜버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자기의 매출이 나오는 곳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사업자들 중에 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업종들 중에서 잘 컨택을 해서 사업자를 내신다라고만 하면 네. 이렇게 세금을 아예 5년 동안 안 내고 가실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되게 그때 일전에 얘기해줬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네. 업종을 어떤 걸로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기준이 네. 확확 바뀌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뭘로 해야 되지? 이거 참 맞아요. 어려워하는데 보통은 그래서 세무사님들께 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업종은 뭘로 신청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맞아요.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인플루언서 분들은 네. 사실은 자기 홈페이지 아니면 자기 뭐 인스타에다가 네. 물건을 올리고 파시잖아요. 공동구매를 그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거를 사업자를 내셔서 그쪽으로 돌려서 네. 세무사님들 물어보시면 네. 대부분 도소매로 신고를 해드릴 그쵸. 거예요. 떼다 파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전자상거래로 돌려서 네.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네. 전자상거래는 감면이
되는 네. 업종이죠. 그쵸. 이런 컨택을 잘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물건 떼서 파는 그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네. 도소매로 신청을 하나, 네. 전자상거래로 신청을 하나, 네. 둘 다 아무거나 내가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 어떤 나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저랑 만나서 물건 거래를 해요.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네. 네. 이거는 소매죠. 그쵸. 예. 근데 저를 만나지 않고 네. 인터넷으로만 네. 구매를 하세요. 네. 그러면 전자상거래죠. 아. 근데 이거를 네. 대부분 세무사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저 이거 할 건데요, 뭐 이렇게 물건 팔 건데요라고 하면 네. 소매로 등록을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세무소에 가서 네. 저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하면 소매로 등록을 해주세요. 그게 일반적이었으니까. 일반적인. 예. 보통- 그렇게 되면 감면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네. 도소매로 할 게 아니고 전자상거래로만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세제 혜택이 있는데 네. 근데 요 하나만 얘기해도 벌써 50% 100%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네.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죠.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 또 뭐가 있냐면 네. 우리 네이버에 네. 스토어팜 활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스마트 스토어 막 네, 이런 스마트 거. 스토어. 네. 네. 이분들 다 전자상거래 아닌가요? 그쵸. 근데 과연 이분들이 다 100% 지역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 있으실까요? 두 번째, 이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전자상거래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세무사님이 감면을 해주고 있을까요? 오 잠깐만. 네이버로 스마트 스토어 하면 당연히 전자상거래를 했을 것 같고 네. 전자상거래로 등록했으면 세무사님이 당연히 감면 혜택을 넣어서 대리기장을 해줬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세무사님이 네. 이분이 청년인지 네. 이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네. 알 수가 없죠. 그래요? 그럼요. 내가 세무사님한테 저 청년이고 어. 이런 지역에 있어서 이런 감면이 있다고 하니 넣어주세요. 요청을 하셔야 해야 돼요. 되는 거예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사실 세무사님들은 세무 전문가지만 네. 세무 대리를 하는 사람이지 네. 내 거를 절세 컨설팅을 해주는 분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정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 이렇게 네.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직접 요청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걸 요청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세무사님들이 놓치지 않게끔 맞습니다. 할 수 네. 있는 거네요. 네. 야 그럼 네이버 이거 스마트 스토어 하면서 도소매를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있어요. 네. 이분들이 대부분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니?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딱 펼쳐보면 네. 간이사업자. 그게 뭔가 세금 네. 안 낼 것 같고 네. 좋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간이가세자로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유튜버분들 네. 3.3% 원천 징수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은 그분들도 사업자긴 사업자예요. 네. 근데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그쵸. 간이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부가세를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분들은 다 이 혜택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나 뭐 이렇게 네. 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안 내는 건 일단 달달한 열매긴 한데 네. 그 이면에는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혜택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내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알면 내가 뭐 청년이거나 또는 지역에다가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소득세를 50% 내지는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면 부가세를 내더라도 네. 간이가세제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쵸? 네. 실제 고객분들은 좀 어떠세요? 실제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오픈을 해보면 네. 다 이렇게 실수를 해서 네. 이미 세금들을 네. 내고 계세요. 어. 부가세 하나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세무사님이나 세무소에 가서 얘기를 네. 했을 때 부가세 안 내면 좋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치, 맞아. 그렇게 신고를 하고 계신 경우들이 네. 많은데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고객분들은 네. 안 돼요. 사업자 이렇게 제대로 어. 내고 오세요라고 안내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네. 살을 쥐고 뼈를 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를 쥐고 소득세를 날린다. 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네. 근데 이게 사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뿐만 아니라 모든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그 사부님 계시잖아요. 네, 이세현 네, 대표님. 네. 그분이랑 얘기할 때 들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 딜러분들이나 보험 설계사나 뭐 학습지나 등등 3.3% 떼고 하시는 네. 그런 위촉직 분들이 많이 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이 보통 이제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 중에서는 회사에 얘기해서 나 사업자 낼 테니까 3.3 떼고 주지 말고 그냥 다 줘라. 네. 내가 알아서 신고 다 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또 업종들도 있긴 하고 안 되는 업종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해서 뭔가 혜택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쵸. 근데 우린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 3.3%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어떻게 이거보다 적게
내네. 사실 3.3%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천 징수가 3.3%인 것 뿐이고 내년 5월 달에 가서는 일정 네. 금액 이상이신 분들은 네. 다시 또 종합과세 종합과세 하시다 하니까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벌써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게 뭐냐면 네. 대부분의 대표님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세요. 맞아요. 저도 그래. 그쵸. 네. 내 통장에 들어서 제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거래하는 곳에서 부가세를 그만큼 더 받고 그쵸. 그거를 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쓰는 카드나 각종 사업으로 쓰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일부 부가세로 그걸 또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조금 남는데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 거려니 해서 좀 싫어하시는데 네. 그래도 내시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세금이라는 게 진짜 안 내고 싶은데 네. 진짜 좀 부를 좀 차곡차곡 잘 늘려가시는 분들을 뵈면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요 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경제적인 창출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또 그런 걸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으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미 내가 도소매로 신고가 됐어요. 네. 이미 나는 가세간이자예요. 네. 이분들이 도소매가 전자상거래로 뭐 이렇게 네. 다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변경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사업자를 봐야겠지만 네.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어떤 한 얘기를 한다고 그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하겠죠. 그쵸.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꼭 상담하시고 아.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또 네. 일장일단이 있거나 되는 것도 네. 있고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있고 네. 어떤 경우는 기존 사업자를 네. 폐업해서 신규 설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네, 말씀이죠.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만약에 도소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가진 않을 수 있다. 그럼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네. 근데 방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오해를 살 수 있어서 네. 일단은 함구하시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게 네. 이제 이사님께서 네. 시선 파트너 하지간 역할이다. 네, 맞습니다. 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일단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마지막으로 좀 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그 유튜버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봤는데 세금 너무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 많이 버시면 한 달에 1억 5천 버시는 분도 상담을 해봤는데 네. 세무사님이 이런 내용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세무사님이 사실은 업무를 찾아서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직접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체크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생겼는데 남들은 세금 1, 2억씩 내고 2, 3억씩 내는데 네. 이 유튜버분 1년에 3억 넘게 세금 내신다고 하시던데 네. 이런 거 안 내고 내 주머니에 잘 넣어서 이걸로 뭐 4억을 사던가 건물을 사던가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꼭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체크하시고 사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세금 낼 돈 어차피 네. 쉽게 생각하면 나갈 돈이었는데 네. 그거를 제도 하에서 안 나가게 맞아요. 하고 세이브된 돈으로 딴 데 우리가 탕진하자는 게 아니고 네. 그걸로 사업체에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네.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네. 조금만 뭐 원룸을 사거나 네.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 우리가 알뜰살뜰 챙겨서 기회를 키워나가 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이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했죠. 네, 확실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